5인방의 정신적 지주는 채송하죠. 익살스럽고 철없는 친구들을 이리저리 잘 챙기는 모습과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송아의 성격 덕분인데요. 근데 그 명성이 율제병원 전체에 소문이 났나 봅니다. 익준이는 송아랑 밥 먹으려고 송아 방으로 가는데 깜짝 놀라는 익준. 송아의 방 옆에 레지던트들이 줄을 짓고 서 있습니다. 그때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용성민의 홀리한 표정. 그의 표정에서 상담의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익준이의 물음에 연애 상담했는데 다산 콜센터 저리 가라 일 정도로 만능이라고 말하는 용성민. 다산 콜센터는 1년 365일 항상 상담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민원 상담 콜센터인데 그보다 더 뛰어나다는 송아 살롱. 송아의 별명이 뱁새 누나니까 뱁새 살롱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님 체스 살롱? 송수 살롱? 여러분들도 한번 지어봐 주세요. 율제병원에 새롭게 떠오른 핫플레이스 뱁새 살롱. 한때 병원 최대 규모였던 봉쌤 살롱은 소리 소문 없이 폐업됐는데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송아랑 밥 먹으러 가고 싶은 익준이는 못마땅한 표정인데요. 익준이는 상담을 끊고 송아에게 밥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20분 후에 강의가 있다고 꺼지라네요. 이에 이때다 싶어서 익준을 밀쳐내고 기쁨을 포효하는 도재하. 우유빛깔 채송아 너만 보여 교수님. 아유 이 잔망스럽고 익살스런 도재하. 같이 기다리던 레지던트도 안도의 표정인데요. 도재학쌤은 예전에 봉쌤 살롱도 자주 이용했었습니다. 그때와는 비교가 안 되게 기뻐하는 것 같네요. 그것도 봉쌤 살롱처럼 단체 상담이 아니라 1대1 개인 스페셜 상담이니 퀄리티는 비교가 안 되겠죠. 물론 채송아쌤이 이쁘기도 하시지만 혹시 매장 커피 같은 뇌물을 안 드려도 되니까 공짜로 상담해줘서일까요? 채송아쌤은 도제학의 잔망 댄스에 도제학식 인사법으로 화답하네요. 뱁새 송아의 VIP 고객은 석형이가 출발이었죠. 아무리 익준이, 준환이, 정원이가 이야기하더라도 송아의 한마디면 바로 결정하던 석형이었습니다. 칡즙을 서비스로 줬던 그 식당에서 석형이는 엄마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송아에게 묻고 바로 알겠다고 했죠. 아이의 수술 후에 밤을 새려던 정원이는 송아의 방에 들러 자신이 아픈 송아에게 부담을 줬다며 키다리 아저씨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송아는 거기서도 할 수 있고 나 요즘 그 일에 대해 좀 설렌다며 뺏어가지 말라고 강하게 거부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송아를 보며 흐뭇한 표정의 정원 뒤로 뭔가를 눈치챈 듯한 송아의 표정. 환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헤아리며 챙기는 정원이의 성품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송아. 정원이가 병원을 떠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 송아. 22시 늦은 저녁. 준환이는 새벽에 수술이 끝날 거라고 하고 송아는 정원이도 챙깁니다. 거기가 정원이 방이잖아. PICU. 그래도 리조또 하나는 따로 빼놨지? 익준의 대답. 그랬또. 리조또 다음에 그랬또. 라임을 잡는 익준입니다. 멤버 한 명 한 명을 다 챙기는 송아. 이 시간 정원이는 7세 여아의 간이 찢어진 손상으로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었는데요. 지연이 태어나면 뭘 제일 먹고 싶어? 아이에게 다정하게 말을 거는 정원. 다 나으면 초콜릿이 제일 먹고 싶다는 아이. 아우 달달콤콤 달콤 천사 안정원쌤. 드중이에겐 안정원쌤이 초콜릿이요. 지연이가 걱정돼 중환자실 문 앞에 온 가족이 모여 지켜봅니다. 8명의 가족이 총 출동했는데 너무 극성이라고 생각하는 듯이 한숨을 쉬며 나가는 간호사와는 대조적으로 지연이의 경과가 좋다는 소식과 함께 8명의 가족들에게 끝까지 친절로서 대하는 정원. 근데 선생님은 언제 주무세요? 나흘째 있었는데 선생님도 밤마다 아침마다 여기 계시네요. 의사가 할 수 있는 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그의 소신대로 그는 최선을 다했던 것 뿐인데 맘졸이며 기다리던 가족들에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보호자의 한마디.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지연이 살았어요. 이 말 한마디가 정원이에겐 밀려드는 피로감도 있게 하는 최고 희열의 순간이었죠. 돌아서면서 울컥하는 정원이는 역시 난 의사를 해야 하는 건가 봐 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던 게 아닐까. 안정원의 인물 소개글을 보면 작은 실수에도 밤잠을 설치고 한 번 맘먹은 건 끝을 볼 때까지 밥 한 술 뜨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이에 대한 사랑으로 밤잠을 설쳤던 정원이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송아방에 들른 정원이는 리조또를 허겁지겁 맛있게 먹습니다. 이런 모습의 송아는 정원이가 맡은 환자가 좋아졌다는 걸 알아채게 되는데 근데 이 리조또 언제 시켰어? 뜨끈뜨끈한데? 아까 챙겨둔 리조또 따끈따끈하게 챙겨둔 송아.
속초 언제 내려간다고? 이사도 해? 목요일. 이 대사는 마치 스리생 작가님이 시청자에게 하는 말 같았는데요. 이사는 목요일. 이제 잠시 목요일에 못 본다는 뜻으로 들리죠? 목요일은 송아가 이사하는 날인데요. 익준이가 스페인 학회 가는 날이냐고 물어보는 정원. 근데 정원아, 아니야.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이는 송아. 하지만 말을 잇지 않는데 환자를 치료하는 일, 환자를 살리는 일을 누구보다 더 기뻐하는 정원이를 보며 이 일이 정원이의 사명이고 정원이는 병원을 떠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송아의 생각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원이가 다른 사람이 아닌 송아에게 키다리 아저씨 일을 물려주려고 했던 것은 많은 사람을 품고 격려해주는 송아의 넓은 성품을 알았기 때문일 것인데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정원이가 키다리 아저씨 일을 준 다음부터 송아도 정원이처럼 타인의 행복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다하며 뱁새 상담센터를 즐겁게 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연애, 진로 상담 등 못하는 게 없는 만능이라고 말했던 용성민. 용성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100% 고객 만족 뱁새 상담센터. 송아살롱은 연애 상담 후 허선빈과의 자리도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사후 마무리까지 확실한 최송아. 송아가 귀신이라는 별명을 지어준 사람이 다름 아닌 용성민입니다. 속초로 내려오면서 뱁새 살롱이 문을 닫는 것처럼 보였는데 스페인 가기 전 5시간을 남겨두고 고민 상담을 하러 온 익준. 자신도 고민 상담할 게 있다고 합니다. 친구인데, 오래 본 친구인데 좋아하게 됐어. 고백하면 살짝 어색해질 것 같고 그렇다고 이번에도 고백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고 어떡하지? 익준이는 20년 전 하려고 했던 고백을 20년이 흐른 지금에야 하게 됐는데 익준 송아. 우정으로 채워진 편한 사이에서 노랫말처럼 이젠 편한 사이가 싫어서 고백은 했지만 서로 다른 삶으로 편하게 지내왔던 세월의 무게를 이겨야 할 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어색한 사이가 싫어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던 익준이는 이젠 어색함에도 맞설 만큼 사랑의 용기를 내는 익준. 다리도 떨고 수다도 잘 떨고 익살도 떠는 익준이의 모습에서 수트를 입은 익준이는 사뭇 진지한 모습이었습니다. 순간 시청자들을 숨죽이게 했는데요.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또 얼마나 송아를 배려하고 생각했는지 알 수 있었던 고백. 고민하는 송아를 위해 대답 천천히 해. 갔다 와서 들을게. 이 말을 듣고 오히려 고민에 빠진 것 같은 송아. 모든 고민 상담을 뱁새 상담센터로 찾아오는 율제 식구들. 아니 그럼 송아는 어디에 상담하러 가야 하나요? 이 고백신을 보면서 비둘기 커플이 생각났는데요. 물론 결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준하니와 익순의 연애에서 부담을 주지 않고 기다려준 준하의 방식과 닮아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있었지만 오늘부터 1일이라는 답변이 있었던 것처럼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익송편에서 다룬다. 그럼 안녕.